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나타내질 때를 x에 대한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2차식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값은 반드시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 붙을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이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ax 제곱의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a가 1이어서 y가 x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는 1일 거고 0을 대입하면 0이죠. 2를 대입하면 제곱이 돼서 4만큼 쭉 올라가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제곱이 되면 1일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도 제곱이 돼서 쭉 이렇게 올라가겠지, 4로. 그래서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포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2차 함수에서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과 그다음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에서 가장 뾰족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 끝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꼭지점 좌표가 뭐예요? 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추계 방정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 그래프가 y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다 대칭이 되고 있죠. 선대칭 도형인 거야. 대칭이 되고 있지.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이 대칭하는 선이죠. 그래서 얘를 축이라고 해요.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그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되고 y축이니까 x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0이라고만 쓰시면 안 되겠지. x는 0이다 라고 적어야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프는 모양이 뭐가 된다고요? 포물선이 되는 그래프다. 지금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 Y축에 대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은. 그러면 이 A에 절대값이 있을 거야. 이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얘가 Y는 2X제곱이었다라고 해봅시다. X제곱과 2X제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X제곱인 상황이 된다면 0,0이고 1일 때는 쭉 1보다 2배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1 대입해봐. 1인데 2배 하면 2니까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배 올라가겠지. 2일 때는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이쪽으로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될 거다? 폭이 좁아질 거다. 그렇죠. 폭이 좁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음수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x 제곱인 경우 그래프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 그래프는 자, 마찬가지로 0 대입하면 0을 지날 거고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일 거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일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4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이제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이름이 있어. 얘는 자, 어느 방향으로 볼록하게 그려지지?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아래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래 볼록. 자, 이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지 어느 방향으로 볼록하니? 위쪽으로.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로 볼록한 무슨 그래프라고 해? 포물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 포물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체크하는 거다. 자, 지금 그래프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일 거고 꼭지점은 뭐겠어? 0,0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꼭지점 좌표가 0,0일 거고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x는 0일 거다. 요거 꼭지점 x좌표로 판단해 보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은 좁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y는 x제곱 그래프와 자,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했던 x제곱 포물선이랑 위로 볼록했던 마이너스 x제곱 포물선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축에 대해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다. 이거 자체는 y축 대칭이고 이거 자체는 y축 대칭인데 이 두 그래프는 서로에 관해서 x축 대칭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증가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a의 값이 0보다 작은 상황일 때에는 지금 x 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음수죠. x가 0보다 작은 쪽이고 얘는 x가 0보다 큰 쪽이거든.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0보다 작은 쪽이 증가하고 x가 0보다 작은 쪽이 증가하고 자, 이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죠. x가 0보다 큰 쪽은 뭐합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니까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 포물선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 포물선에서는 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가 0보다 클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때 증가이고 자, 얘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0보다 작은 거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기본형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조금씩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인 건 뭐일까? 이거를 a가 양수이고 q가 양수일 때로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반드시 양수인 건 아닙니다. 양수일 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y는 ax 제곱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했을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원점을 지났을 거야.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양수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위로 쭉 올린 거야. 위로.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Q점이 돼요. Q점.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무슨 이동을 했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행 이동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즉 포물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꼭지점 좌표를 읽을 수 있는지. 그다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축의 방정식을 체크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했죠. 자, 꼭지점 좌표는 지금 여기가 꼭지점이 된 거니까 0, 뭐라고 읽으면 돼요? Q라고 읽으시면 되죠. 축의 방정식은 얘를 보고 쓰라고 했지. 얘를 보고. 그래서 X는 0. 여전히 Y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오셔서 밑에 상황 한번 살펴볼까? y는 a x-p의 제곱하고 그다음 둘을 섞었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인지 결론까지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그래프일까? 이 그래프는 자, 일단 y는
ax 제곱이 기본형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얘가 0으로 하는 x 값이 p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무슨 이동한 거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p가 0보다 큰 상황일 때 가정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일단 a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이러한 형태로 아래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건데 자, x축의 방향으로 양수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자, 그래프가 그대로 쭉 옮겨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P점이 되겠지. 이해되나?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어? 꼭지점의 좌표를 파악할 것. 꼭지점. 그다음 축의 방정식을 파악할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자, 꼭지점은 뭐겠어요? 이제 x를 먼저 읽어야 되니까 p, 0이 되겠고 자, 축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될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보고 결정해라 라고 했고 자, x는 뭐예요? p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읽을 수 있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 자, x축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 다 됐을 때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무슨 이동시켰다?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양수, P 양수, Q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기본형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Y는 AX 제곱이라는 포물선 기본 형태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 양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요만큼이 P, 그다음 여기로 오면 얘가 뭐예요? Q만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 뭘 체크한다? 꼭지점 좌표하고 그다음 축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항상 체크한다. 자, 지금 그림에서 꼭지점 좌표는 뭐예요? 얘는 P, Q죠. 이 점은 X는 P고 Y는 Q다.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체크해라. 그래서 뭐라고 해? x는 p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p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뭐한다? 대칭이 되는 포물선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꼭지점 위치에 따라서 PQ는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가정하에서 할 거냐면 A가 양수, 음수 둘 다 살펴볼까요? 네, 둘 다 살펴봅시다. A가 양수인 경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생겼을 거다. A가 양수라면 그럼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거다라는 생각하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꼭지점이 제1사분면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자,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아래 볼록할 때에는 자, 1사분면에 이렇게 있는 상황. 자, 위로 볼록할 때 1사분면에 있다면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얘가 P고요. 요 좌표가 Q죠. 마찬가지로 PQ입니다. 그러니까 P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다? 양수일 거다. Q의 부호도 어떻게 될 거다? 양수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꼭지점 좌표가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A가 양수여서 아래 볼록할 때와 A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할 때 둘 다 이렇게 2사분면에 있다면 P가 여기 있는 거고 Q가 여기 있는 거죠. 꼭지점에.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고 Q의 좌표는 무슨 수다? 양수일 거다. 그 다음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는 상황.
자, A가 양수면 아래 볼록한 포물선, 여기가 P고 여기가 Q.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3, 4분면에 있는 여기가 P, 여기가 Q일 거다. 따라서 P는 무슨 수이고 음수이고, 그치? Q는 무슨 수일까? Q는 음수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 꼭지점이 제4사분면 위에 있는 경우는 자, 아래 볼록할 때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뭐예요? Q인 상황이죠. 그 다음 자, 위로 볼록해서 A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면 마찬가지 PQ니까 P의 부호는 양수이고 Q의 부호는 무슨 수일 거다? 음수일 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게 지금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나왔던 정리되어 있는 거, 꼭지점 좌표 읽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형태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묶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A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죠. 여기까지 쓰시고 C는 따로 빼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X개수 절반을 제곱하죠. 그래서 얘가 4A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빼줘야 식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 그럼 얘는 이제 괄호 밖에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괄호 밖을 튕겨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얘는 앞을 찍고 나가야 돼요. 여기 곱해져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하고 나갔을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얘가 마이너스일 거고 A랑 곱해지면서 A 하나 약분이 되니까 분모 4A 분자는 B제곱으로 나간다. 그리고 밖에 C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 다음 얘를 통분해 볼게요. 얘를 통분할 겁니다. 그래서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X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요거는 그냥 요 앞에 거 쓴 거죠? 얘를 빼기로 뽑았으니까 빼기가 밖에 나와야 빼기가 플러스일 거고요. 4A로 통분한 거니까 여기는 4AC가 돼야 약분해도 C가 남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자, 포물선에서는 2차 함수에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어. 뭘 살펴보지? 꼭지점의 좌표와 그다음 뭐 축의 방정식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죠. 지금 상황에서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만드는 x를 읽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죠. 되시죠? 자, 그 다음 y는 4a 분의 b제곱 빼기 4ac죠. 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꼭지점 좌표를 외워서 쓰진 않습니다. 그거를 직접 변형하면서 바꿔보시는 거고 그러나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되고 아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겠구나. 요게 근해 공식 유도하는 형태인 거니까 요게 반으로 나눠지면서 2a분의 b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일반형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ABC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A와 B와 C는 과연 어떤 걸 나타낼 거냐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위볼록한지 아래볼록한지. B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는 축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축이 어느 쪽에 있는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즉, Y절편을 결정한다는 얘기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은 A가 양수면, 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볼록한 포물선이겠구나. 또 A가 음수면, 그런 경우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겠구나. 라는 걸 이 A의 부호가 결정한다는 거고, B의 부호는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죠. 자, 우리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 했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만약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포물선이 a가 양수인 경우에 자, 이렇게 생긴 경우랑 자, A가 음수인 경우에 이게 지금 Y축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축의 방정식을 보시면 뭐 X축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축의 방정식을 보시면 축의 방정식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근데 이 그래프의 상황에서는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이야. A가 양수야. 그런데 요 값, X값 자체가 음수잖아. 자, 얘가 양수인데 음수가 되려면 B도 양수가 돼야지. 뿔이어야 음수니까. 그쵸? 그렇다면 B도 양수라는 거네요. 결국은 A, B의 부호가 어찌하다. 같네요. 요런 상황은, A와 B의 부호가 같으니 곱하면 똑같겠구나. A와 B의 부호가 같겠구나. 이쪽에 있으면.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그렇다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음수인 경우는 이런 상황이 돼서 자,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게 x가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x가 무슨 수예요? 양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a가 무슨 수이다? a가 음수죠. 여기가 음수다. 빼기 빼기인데 양수가 되려면 얘가 이미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돼서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반대로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A와 B를 곱했을 때는 부호가 반대니까 다르겠구나.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심플하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Y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A, B가 같고 이쪽에 오면 다르다. 같다 하고 A, B가 같고 A, B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축의 방정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같고 다르다. 같다. 같고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C의 부호라고 하는 것은 이 C라고 하는 것은 X에 누구를 대입했을 때 나올 거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C는 X에 0을 대입하면 Y가 C라고 나올 거니까 결국은 Y 절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Y축과의 교점 이렇게 돼서 만약에 0보다 큰 쪽에서 만났다면 양수인 거고 또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거다라고 해서 Y축과의 교점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